와우 매니지먼트 그룹 박재민 수석국장님을 김서윤의 톡톡쇼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국대 스포츠 마케터, 어떤 사람일까요? 대한민국 스포츠 마케팅이 정말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필명에 담았습니다. 2007년부터 스포츠 관련 일을 시작을 했고요. 최경주, 배상문, 김민희 선수 등 세계를 대표하는 프로골프 선수들 매니지먼트 했고, 국내 주요 이제 기업들의 프로 골프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농구, 야구, 배구에 이어서 2019년부터 최근 한 4년 정도 됐죠. 당구가 프로화의 성공을 6번째로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프로당구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면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한 7, 8년 정도 됐죠. 예. 20년 가까이 돼 가고 있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긴 장시간의 스포츠 마케팅을 하신 노하우를 담으셔서 최근에 스포츠 마케팅의 미래라는 책까지 출간하시게 된 이유와 스토리가 있으실까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미래라는 제목은 사실은 출판사에서 정한 제목입니다. 원래 책 제목이 이제 스포츠 스포일러라고, 스포일러 하면은 뭔가 딱 느껴지는 게 뭔가 이제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려주거나 폭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스포츠 마케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건들을 재미있게 알려주자는 취지였고요. 지금은 아쉽게도 그 제목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스포츠 스포일러라는 시리즈를 또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의 미래, 지금 따끈따끈하게 출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달 됐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좀 뜨거우신가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썼고, 스포츠 단체 연맹 쪽에서도 연락이 와서 미팅도 하고 또 특강도 나가고 일도 하면서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물을 받아서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기본 베이스부터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하인드 스토리, 또 산업의 현장까지, 그리고 미래를 담는 내용까지, 또한 또 스포츠 스타 마케팅까지 여러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포괄적으로 잘 담은 책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부터 골프,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당구까지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면 그 각각의 컬러가 다른 스포츠 마케팅을 어떻게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커넥팅, 닷을 하셔서 하실까요? 현재 담당하고 있는 프로당구가 가장 이제 최신의 예일 것 같은데요. 당구라는 건 있었고 프로라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프로당구를 처음 진행을 했었을 때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들이 접목이 됐는데, 예를 들자면 프로당구 초기에 과연 몇 명의 선수가 일부 투어의 자격을 가지고 뛸 수 있을까 고민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프로골프의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벤치마킹 했고요. 테니스도 벤치마킹 대상이었습니다. 테니스가 이제 2주 동안 남녀 대회가 이렇게 섞여서 열리거든요. 윈블던이나 이런 대회를 보면 그렇게 열리는데, 메이저 대회들 특히나 그런데 메이저 대회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우먼스 파이널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을 우먼스 파이널 대회를 열어줘서 나름대로 또 여자 대회들도 충분히 흥행할 수 있게끔 만들고, 맨스 파이널 대회 남자 결승전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결승전 자체를 좀 이렇게 일정을 바꿔가면서 경기 일정을 짜는데, 저희 프로당구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잘 했고, 당구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가 그 순간 가장 빛났으면 좋겠어서 UFC의 이제 선수 소개 방법들도 도입을 했고, 또 경기장의 흥을 돋울 수 있는 요소라고 하면 저희 치어리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NBA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종목들을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프로당구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의 각 종목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걸 크리에이티브하게 당구에 담으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하게 벤치마킹하는 수준도 넘어서 시즌별로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하고 또 만나서 저희 테마송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굉장히 많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퍼포먼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경험과 이슈들이 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과 이슈가 있으실까요? 과거에서 가장 큰 이제 사례를 하나 꼽자면 역시 실패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2019년도 일인데 여자 프로골프 대회를 베트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효성 챔피언십이라고 현지 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대회 딱 이틀 남겨놓고 견적이 왔는데 한국보다 더 큰 견적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가장 큰 골프 대회라서 사실 한순간에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손해를 보고 할 수 있는 또 상황은 아니어서 부랴부랴 현지 업체 섭외를 다른 업체를 또 섭외를 해서 그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위주로 대회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변수에 대한 위험성이나 플랜 B의 중요성을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한국과 글로벌의 무대에서 스포츠 마케팅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다름이 있으실까요? 국내에서는 마케팅을 돈을 쓴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마케팅이 곧 세일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수준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 스포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매출을 불러일으킨다는 인식을 넘어서 이미 뭐 기후위기라든가 공동체 정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든가 뭐 ESG 활동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함께 한다라는 지속 가능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국내 스포츠 마케터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당구 마케터를 하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 당구 프로화가 됐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네, 모르시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대에서 60대 사이가 팬층이라고 하셨는데 MZ세대를 유입하기 위해서 당구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MZ세대 분들이 사실 즐기기에는 당구가 올드한 거는 사실이고요. 대신에 프로당구를 기획을 하고 만들면서 팀전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프로당구의 팀전이라는 개념으로 리그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프로당구 팀리그라는 대회이고 7라운드까지 진행을 합니다. 대학생들 분께서 처음에 그 팀리그를 보고 당구를 누군가가 처음 접하는 사람이 그 팀리그를 보게 되면 팀전을 보게 되면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팀 플레이하는 거 맞습니다. 예, 번갈아가면서 치기도 하고 네. 또 여성분들도 같이 또 그 팀원으로서 활동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남성적인 그런 당구의 이미지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같이 또 참여하면서 어우러질 수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담겨져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뭐 MZ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더 어린 저희 딸들 아들들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알파 세대, 틱톡 세대 네, 고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포맷이고 어떤 엔터테인먼트 수단도 좀 가미를 많이 해서 네. 오시는 분들이 다 두루두루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네. 대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패밀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스포츠 마케팅의 미래라는 책에 추천사를 쓰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박재민 마케터님을 베이스 캠프에 박재민 셰르파라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김주호 사장님 네. 추천사를 쓰셨던 부분을 제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베이스 캠프라는 현장에서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와 변수가 많을 텐데 이런 변화와 변수 속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한다는 게 어떤 재미가 있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관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랜선 응원을 진행을 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당구를 즐기는 연령대가 랜선 응원을 참여가 저조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랜선 응원 도입에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하지만 2021년 3월 달에 저희 프로당구에서 가장 큰 당구 대회를 하거든요. 그때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강동구 선수였고 스페인을 대표하는 선수가 다비드 사파타라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사파타라는 선수는 여자친구와 함께 원래 한국에 와서 여자친구가 그 결승전을 응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페인의 행정 처리가 좀 늦어져서 오지 못했고 그런데 랜선 응원이 열리니까 여자친구가 거의 1만 킬로미터 밖에서 랜선 응원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런 화면들이 전광판을 통해서 경기를 하는 다비드 사파타 선수가 내 여자친구가 응원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봤고 그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비드 사파타 선수가 우승을 했거든요. 여자친구 랜선 응원이 힘이 났다 그런 인터뷰도 했고 실제 뭐 여자친구가 흘린 감격의 눈물이 그 TV를 보고 있는 그 시청자들한테도 고스란히 전달됐기 때문에 현장에는 없었지만 랜선을 맞습니다. 통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그 시도가 또 이런
즐거운 결과를 네. 예기치 못할 결과를 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스포츠 마케팅 하면서 네. 정말 재미있었다라고 네. 느끼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렇게 바쁜 일상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요? 사실은 주중이나 주말이나 삶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몸이 좀 안 좋거나 하게 되면 뭐 조깅하고 아니면 좀 일찍 일어나서 스타벅스에 출근을 해서 그날 가장 핫한 이제 스포츠 관련 소식들을 정리하고 네. 블로그에 올리고 네. 또 블로그에 올린 것들 중에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하고 또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을 글로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마케터로서 길을 걸어오시면서 가장 소중한 선물 같은 사람과 그 사람의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가장 선물 같은 사람을 한 사람 꼽자면 저 와이프고요. 네. 이제 항상 제 가까이에서 제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공감을 해주고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네, 사람 만나는 거를 그렇게 막 즐겨 하지는 않는 편인데 사교성도 많이 부족하고 근데 와이프는 이런 이제 저의 점을 보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면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잠재력의 가치를 끌어내 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주변 시선에 네.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장점을 더 살리라고 조언을 해주고요. 일을 하다 보면 주변을 그렇게 살피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죄책감도 좀 많이 들고 하는데 와이프로부터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마케터 분야에 꿈을 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겠습니다. 예, 네, 많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 마케터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할 수 있다. 이 분야를 추천하기 위해서 키워드, 로드맵이 있으실까요? 스포츠 마케팅은 정말 스포츠와 마케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매력적으로 느낄 거고요.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분야에 있는 선도적인 기업이 하는 마케팅 활동은 언제나 저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영감을 다양한 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난 이제 스포츠 마케팅만큼 마케팅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네. 도전하고 실패하길 반복하면서 정말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항상 뭐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말을 항상 경계하고 늘 새로움을 갈망한다면 어떤 꿈들을 한 발짝이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분야인데 최근에 굉장히 또 빠른 흐름 속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스포츠의 미래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실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스포츠 마케팅 흐름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색다른 시청 경험 제공인데 저희가 2020년에 참 무관중 경기가 많았습니다. 팬들의 리액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어야만 됐고 일례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의 중계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는 경기 흐름에 따라서 울려 퍼지는 뭐 관중의 함성, 박수 소리, 응원가 이런 효과음들을 게임에 나와 있는 효과음을 실제 경기에 맞춰서 집어넣는 실제로 관객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있는 것처럼 그런 시도가 이어져서 관중이 꽉 찬 지금에도 그런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그런 요소들을 도입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의 등장입니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대회장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너무 퍼져 있어서 PD가 최종적으로 중계차에서 누른 그 화면만을 보게 되는데 미국 이제 PGA 투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그 웹 서비스하고 새롭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에브리샷 라이브라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거든요. 154명의 선수를 모두 좋아하는 선수를 모두 촬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라면 누구든지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흐름 중에 빅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스포츠 현장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2022년이었죠.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호주 오픈에서 AI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2세트 직후에 나달의 우승 확률을 AI가 4%에 불과하다고 예측을 했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스코어뿐만 아니라 당시 경기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가 다 나달 선수가 너무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달 선수가 우승을 했죠. 풀세트 접전까지 가는. 굉장히 접전의 끝에. 그래서 저희 시청자들은 AI의 알고리즘이 뭐 전부는 아니라는 그런 묘한 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틀렸다 이런 거보다는 4%의 우승 확률을 뚫고 우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주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가 꾸준히 발전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하시고 오셨는데 다른 종목에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실까요? 현재 프로당구도 진행형이라서 무척 재밌기는 한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골프 대회를 맡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2022년도에 이제 리브 골프라고 제3회 이제 투어가 생겼습니다. 슬로건 자체가 골프는 엔터테인먼트다라는 컨셉으로 최근에 트렌드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야제, 시상식, 콘서트, 뭐 비행쇼, 마임 뭐 이런 것들을 골프 대회 접목을 하는데 대한민국 골프가 큰 변화와 대변화, 재미를 줄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정말 가슴이 설레지 않을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책에서 스포츠가 메가 이벤트 시대를 넘어서 테라 이벤트 시대라고 그 시대가 왔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저희가 스포츠 산업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대 자본이 허약해진 스포츠 산업을 파고들었죠. 가장 이제 유명한 예로 그 JP 모건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상위 구단들, 명문 구단 중심으로 새로운 리그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고 리브 골프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사우디. 그래서 이미 리브 골프는 7차전까지 완료를 했고요. 성황리에 종료를 했습니다. 골프의 판도를 크게 바꿨고 저희 프로당구 역시 마찬가지로 거대 자본이 뒤를 바치고 있고요. e스포츠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협회단체 연맹이 힘이 있었다면 지금 게임사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기존에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죠.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이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그런 스포츠 이벤트를 테라 이벤트라고 부르고요. 이제 테라라고 하시면은 왜 기존의 메가, 기가 그 다음 단위가 테라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리스어로 테라가 몬스터라는 뜻이에요.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맥주 이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억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그렇게 허약해진 틈을 파고들어서 어느 날 난데없이 출현한 그런 괴물이 스포츠 생태계를 휘젓고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다음은 테라 이벤트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앞으로 열어갈 테라 이벤트 시대의 마케팅을 열어주시길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많이 환영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뭐 하다 보니까 프로당구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담당한 프로당구가 해외를 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여러 이제 유럽 지역에서 당구가 있는 지역을 공략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경약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경약.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전적으로 침략해서 그 점령한 지방이나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인데 저희 21세기 대한민국이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뿐만 아니라 뷰티 사업이라든가 푸드 사업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경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K 컨텐츠 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민국 스포츠가 언제 전 세계를 상대로 경략해 본 적이 있는지 일단 프로당구가 세상에 없는 당구라는 컨셉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세상에 정말 없는 당구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고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그런 꿈의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도 저희 꿈이고요. 회사의 꿈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인생의 목표로 스포츠의 공생, 관용, 배려, 품격, 새로운 가치로 스포츠 마케팅의 미래 더 글로벌하게 멋지게 날개를 펼쳐주시길 박재민 국대 스포츠 마케터님 앞으로의 도전에 응원드립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